네, 지난 시간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이 얼마나 핵심 역량이 성장했는가를 평가하는 대입전형이라고 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6가지 핵심 역량은 옆에 그림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역량들이 무엇인지, 각각의 역량들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관리 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량은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면 자신의 삶, 학습, 건강,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지속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자기관리 역량을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힘이고, 둘째는 지적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는 최상위권 학생의 비결로 메타인지가 탁월한 학생이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메타인지가 바로 자기 성찰지능과 아주 유사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메타인지, 곧 자기 성찰 지능이 탁월한 학생은 현재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에 지금 당장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관리 역량이 돋보이는 생활기록부가 되려면 자기 성찰 지능과 지적 호기심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 결과를 보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을 분석하고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또는 수업이나 이외 다양한 학교 활동 중에 궁금한 것이 생기면 선생님께 더 질문하거나 책, 그리고 그 다른 매체를 참고하면서 스스로 탐구해보는 경험 등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친구들이 질문하면 귀찮아하지 않고 원리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자신이 혹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지적 호기심을 갖고 더 공부해서 끝까지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친구의 실력은 물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결점이 없는 학생으로 성장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성실하게 받아줬고 반복된 문제풀이에 집중하여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내용만으로는 자기관리 역량의 사례로 적절치는 않은 것입니다. 둘째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 핵심 역량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역량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은 자기 성찰과 지적 호기심을 갖고 도전하게 된 과제를 끝까지 해결해 보고자 하는 힘, 곧 과제 집착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설서에는 문제 해결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은 지적 호기심이 생겨도 이를 끝까지 해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나 핑계를 대면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한때 구글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독특한 방식이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결국 지원자의 지적 호기심이나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호기심을 갖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결국 구글의 합격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 우수한 학생은 수업 중에 적극적으로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친구와 토론하고 책이나 논문, 유튜브 자료는 물론 심지어 해외의 관련 사이트에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진로나 동아리 활동 같은 창체 활동 안에서 친구와 협력하면서 심화 주제 탐구 활동으로 확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탐구한 지식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여러 교내 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 사고 역량입니다. 해설서에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폭넓은 기초 지식과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수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창의적 사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스티브 잡스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Think Difference를 통해 애플을 다른 회사와 차별화하는 데 성공한 사업가인데요. 창의적 사고는 이렇게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남과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거나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의적 사고 역량은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매우 유용한 핵심 역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두가 이 상황을 교육의 위기라고 말할 때 오히려 교육 혁신의 기회로 바라보고 차별화된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는 분명 심각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창의적 사고 역량이 우수한 대전대신고 학생들은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판단하고 새롭고 다양한 활동에 도전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수업과 평가 방식을 낯설어 하지 않고 새로운 개념의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도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 낯선 도전의 과정에서 실패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조차 창의적 사고 역량으로 더욱더 빛나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해설서를 보면 의사소통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의사소통 역량부터는 앞에 세 가지 영역과 달리 인성 영역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훌륭한 인성을 갖춘다는 것이 착한 성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성은 이런 착한 성품을 기반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훌륭한 인성을 갖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또 유창하게 잘하는 것만이 또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이 또 아닙니다. 학교 활동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복잡한 갈등 상황이 자주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공감과 경청의 태도를 갖춘 사람이라면 갈등의 상황을 잘 조정하면서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가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한편 많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나 자소서를 보면 친구들의 싸움을 앞장서 해결했다거나 남에게 물건을 잘 빌려주었다거나 남들이 하지 않는 청소를 열심히 했다는 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보이는데요. 자칫 이러한 공감이나 또 배려가 없는 자신을 높아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선행들은 가식과 의선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인성의 기본적인 바탕에는 바로 상대방에 대한 공감 그리고 경청과 배려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다섯째, 공동체 역량도 인성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량입니다. 하지만 굳이 두 개념을 구분해 본다면 의사소통 역량이 경청과 존중의 태도라면 공동체 역량의 핵심은 이웃에게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설서를 보면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 역량의 핵심입니다. 학급이나 동아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소외된 친구를 챙기고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학급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역량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심리적 감성 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역량은 운동을 잘한다거나 악기를 잘 다루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러한 다양한 예체능적인 소질을 갖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잘 해소한다거나 몰입을 통해 얻는 높은 행복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설서에도 보면 질 높은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불안과 우울 등을 경험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이 성적 경쟁이라는 현실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은 인간관계도 좋고 스트레스도 잘 해결하며 음악이나 미술에 몰입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몰입의 경험이 곧 행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더 만족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학교를 중도 이탈하는 경우도 줄어들겠지요. 학교 활동 안에서 이러한 다양한 예체능 활동이 두드러진 학생이라면 대학에서도 신뢰하고 선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 그리고 그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학교활동 안에서 이러한 다양한 역량이 성장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잘 관찰하면서 학생들의 이런 다양한 역량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